상반된 건강보험 개혁 법안들을 상정한 것으로 워싱턴 정치권의 헬스케어 논쟁이 재개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경선 후보였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4년에 걸쳐 메디케어를 전 국민들에게 확대하자는 전 국민 메디케어 법안을 본격 추진하고 나섰고, 공화당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정반대로 오바마 케어에 투입했던 예산을 각 주에 지정 그랜트로 제공해 권한을 지역으로 넘기자는 방안을 내놓고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바마 케어 폐지와 트럼프 케어 대체로 시끄러웠던 워싱턴 정치권에서 2차 헬스케어 논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180도 상반된 두 가지 건강보험 개혁 법안이 상원에 상정돼 가을 전국의 헬스케어 논쟁을 재개시켰습니다. 민주당 대통령 경선 후보였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민주당 상원의원 15명의 지지를 받아 전국민 메디케어 법안을 상정하고 본격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맞서 공화당에서는 린지 그레이엄과 빌 캐시디 상원의원이 건강보험 시행을 각 주정부에서 통제하자는 헬스케어 대안 법안을 상정하고 본격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샌더스 상원의원의 전국민 메디케어 법안은 현재 노년층과 장애인들이 이용하고 있는 메디케어 프로그램을 4년에 걸쳐 전 국민으로 확대 단일 연방 건강보험을 시행하자는 방안입니다. 시행 첫 해에는 18살 이하 아동들과 55살 이상 노년층으로 확대하고 2년 차에는 45살, 3년 차에는 35살, 4년 차에는 전 국민으로 확대 메디케어 건강보험을 이용하도록 하자는 내용입니다. 반면에 그레이엄 캐시디 법안은 오바마 케어 시행에 투입됐던 연방 예산 대략 5천억 달러를 각 주정부에게 지정해 그랜트로 제공하고 각 주정부들이 건강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자는 대안입니다. 이들 법안은 빈곤선의 50%에서 138%인 개인 연소득이 6,000달러에서 16,650달러 사이면 의료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으로 계산해 연방정부가 각 주정부에 그랜트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 헬스케어 개혁법은 너무나 극단적이어서 어느 법안도 51표의 지지표를 얻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바마 케어 폐지와 트럼프 케어 대체가 난항을 겪게 되자 연방 상원 헬스케어 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공화당의 라마 알렉산더 위원장과 민주당의 패티 머레이 간사는 초당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초당적인 개선 법안은 트럼프 행정부가 오바마 케어 폐지 전까지 현행 정부 보조금을 반드시 지불하도록 예산을 확보하는 대신 각 주정부들이 오바마 케어 의무사항을 다소 완화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선에서 타협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RKTV 뉴스 김윤재입니다. 로컬 소식입니다. LA 총영사관이 최근 한인사회 의견을 수렴해 여권 업무 창구와 법무 업무 창구 기능을 한데 모아 통합 민원 창구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LA 총영사관은 여권과 법무 업무가 분리돼 빠른 민원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한인사회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인사회 제안으로 LA 총영사관 안전을 위해 철제 펜스를 설치하고 무장경비원의 24시간 경비체제를 가동했습니다. 총영사관은 특히 한글 파일로 된 민원 서식에 워드 파일, PDF 파일을 추가해 서식 작성의 편의를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LA 총영사관 민원 대기실에는 휴대전화 충전기와 민원인용 컴퓨터 옆에 프린터기 등을 설치해 편리함을 도모했다고 LA 총영사관은 전했습니다. LA 총영사관은 과거 평균 2시간이던 민원 대기 시간이 20분으로 줄고 민원 서비스 만족도가 88%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올여름 LA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가 하면 2018 미국 내 최우수 대학 랭킹에서 공립대학 부문에 UC 버클리와 UCLA 등 UC 계열 대학이 상위 10위권 내 5개가 포함됐습니다. 캘리포니아와 LA 로컬 소식을 문지혜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올여름 LA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 동안 LA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 수는 59건으로 기존 여름철에 집계한 평균 70 내지 80건보다 크게 떨어졌습니다. LA타임즈는 이 같은 수치를 공개하며 2014년을 제외하고는 1966년 이후 여름철 살인사건 발생 건수로는 최저치라고 보도했습니다. 12년 전 여름 석 달 동안 발생한 살인사건은 무려 116건에 달하며 지난해에도 82건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LAPD가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강력범죄 다발 지역에
경찰 인력을 추가로 배치해 갱 관련 폭력 범죄 등을 집중적으로 다룬 데 따른 결과로 분석됐습니다. US 뉴스앤월드리포트가 선정하는 전국 최우수 대학 2018년 랭킹 종합대학 부문에서 프린스턴 대학이, 리버럴 아츠 칼리지 부문에서는 윌리엄스 칼리지가 올해도 각각 1위에 올랐습니다. 여러 지표에서 고른 점수를 받아 1위를 기록한 프린스턴대는 7년 연속 미국 최우수 대학으로 뽑혔습니다. 공립대학 부문에서는 UC 버클리와 UCLA가 공동 1위를 차지하는 등 UC 계열대가 탑 10 중 5개나 포함됐습니다. UC 산타바바라는 8위, UC 어바인과 UC 샌디에고는 공동 9위에 각각 랭크됐습니다. 이번 조사는 국내 1,800개 대학을 대상으로 입학 성적과 지원 경쟁률 등 15개 항목을 평가한 겁니다. 날이 갈수록 치솟는 캘리포니아주의 거주 비용이 주민들을 가난으로 내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 센서스국에 따르면 거주 공간 렌트 등 캘리포니아주의 높은 거주 비용을 감안하면 주민 20.4%가 빈곤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인구 밀집 지역의 투베드 기준 아파트 평균 렌트 가격은 월 $1,500입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을 받을 경우 1인당 소득은 월 $546에 불과해 투베드 아파트를 렌트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즉 최저임금을 받는 싱글맘의 경우 자녀와 함께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찾을 길이 없어 거리로 내몰려야 하는 상황이라는 설명입니다. 한편 아파트 렌트비 등 거주 비용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캘리포니아주 빈곤율은 14.5%로 전국에서 16위를 기록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의회가 불법 체류 신분의 세입자들이 건물주로부터 차별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안을 최종 통과시켰습니다. 최근 주 상원과 하원을 모두 통과한 법안 AB 291은 이민 체류 신분을 이유로 건물주가 세입자를 괴롭히거나 건물 임대에서 차별할 수 없다는 규정으로 건물주가 세입자의 퇴거를 위해 세입자의 이민 신분이나 국적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이민자 커뮤니티에서 체류 신분을 이유로 건물주로부터 퇴거 협박을 당하는 일들이 늘어난 데 따른 조치입니다. 현재 캘리포니아는 포괄적인 건물주의 세입자 차별 금지법을 시행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세입자의 이민 체류 신분을 이유로 한 금지를 명시하진 않았습니다. 현재 이 법안은 제리 브라운 주지사의 승인만을 남겨둔 상태입니다. RKTV 뉴스 문지혜입니다. 한인가정상담소의 위탁가정 프로그램 둥지찾기에 사랑의 온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인가정상담소는 오늘 오전 경동 나비엔으로부터 프리미엄 온수 매트인 컴포트메이트 5대를 기증받았습니다. 한인가정상담소는 이번에 기증받은 온수 매트를 위탁가정을 위해 사용할 계획입니다. 5대 가운데 4대는 현재 위탁 아이들이 머물고 있는 위탁가정에 전달하고 나머지 1대는 오는 21일 연례 기금모금 만찬에서 옥션 상품으로 판매해 수익금을 위탁가정 프로그램 둥지찾기를 위해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랑의 온수 매트를 기증한 경동 나비엔 미주법인은 앞으로도 기업의 사회 공헌 차원에서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작년부터 저희가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그래서 작년에는 한인가정상담소, 그다음에 노인회 2군데를 이제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이제 한인가정상담소의 LA, 그다음에 뉴저지 지부까지 저희가 이제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기회가 됐으니까 저희도 이런 기회를 통해 가지고 사회에 좀 공헌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찾고 그다음에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인가정상담소의 카니정조 소장은 지난 겨울 온수 매트를 선물 받고 누군가가 자신을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에 감동을 받아 새 힘을 얻게 된 가정폭력 피해자 여성이 있었다고 전하며 올해도 위탁가정의 아이들과 그 부모들에게 다시 한번 따뜻한 마음과 사랑이 전달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LA 한인타운에서 한국 대표 싱어송라이터인 고 유재하 씨의 추모 30주기 기념 유재하 음악경연대회 미주본선이 개최됩니다. 백혈병과 혈액암 환자 후원 비영리단체 K-타운 호벤 유스타 미디어는 한국 유재하 음악 장학회
유재하 동문회와 함께 다음 달 20일 저녁 7시 옥스포드 팔레스 호텔에서 유재하 추모 30주기 음악 경연대회 미주 본선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미주 본선을 개최를 해서 미국의 아티스트들을 한국에 진출시키는 걸 마련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선발된 한 팀이요, 한국으로 가서 미국에서 자라난 우리 대학생이죠. 대학생, 대학원생, 유학생 포함해서 우리랑 같이 지금 LA에서 살고 있는 친구들이 유재하 음악경연대에 참가하는 그런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18살 이상의 대학원생이면 누구나 참가 가능하며 신청서와 재학, 휴학증명서, 직접 작사, 작곡한 4분 정도의 미발표 창작곡 등을 유스타미디어 이메일을 통해 오는 21일까지 접수하면 됩니다. 서류 심사와 2차 예선을 거쳐 미주 본선에 참가할 7팀에서 8팀이 선발되며 미주 본선에서 우승한 팀에게는 제28회 한국 유재하 음악경연대회 참가 자격과 한국 왕복 항공권이 제공됩니다. 미국에서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 논의는 물론 한국의 독자 핵무장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한반도 안보 정세에 대한 우려감과 불안감이 증폭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는 전술핵 재배치 문제를 검토한 바 없다고 잘라 말했지만 백가쟁명식으로 전개되면서 현실과 동떨어진 논의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 이슈 포커스에서 전술핵 재배치 현실성에 대해서 점검해 봅니다.